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스탁 첫 번째 핫스탁은요. 스노우플레이크 오랜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데요. AI에서 돈 벌기 유리한 기업이라는 월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프랭크 슬루트만이라는 CEO죠. 이분이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한 5월 정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같이 라스베가스 행사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손잡고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 했을 때 그때 했던 주가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갔던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쭉 흘러내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IT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내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데이비슨이라는 곳에서 일단 새롭게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에요. 목표 주가를 $200를 제시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좀 주가 좀 반등하는데 일단은 갭 상승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업종 최고의 어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회사로서의 좋은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CNBC의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생성형 AI를 제품에 통합하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주요 실적 발표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고객 수가 한 25% 정도 늘어났고요. 특히 $100만 이상 고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의 추세가 지난주 내내 주시장을 좀 발목을 잡았고 결국 지난 주말에 3대 주가 약간 반등했지만 주간 단위로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주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무튼 참고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S&P 500에서 달러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이 IT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에서의 어떤 달러의 상승은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성장성의 바탕을 두고 주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주가라는 것 자체는 미래 이익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나눈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율이라고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건 금리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지고 우리가 받는 돈,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IT나 이런 것들, 특히 소프트웨어, PER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에 대한 부담은 지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일단 IT건 AI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달러, 유가, 금리 좀 골치 아픈 변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 어찌됐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탁은 인터컨티넨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호텔 관련 종목인데 기름값이 오르는데 여행주 인터컨티넨털의 주가가 왜 계속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유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앞선 얘기랑 전혀 반대되는 그렇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얘기 보면 이제 IT나 이런 기업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보통 개인 투자에서는 성장주나 이런 거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나름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중에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먹거리 이런 것들은 재미없는 반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 거를 저희 누차이 방송에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번에 10월 2일 날이가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네, 6일인가 7일인가 이번에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때. 예. 많은 분들이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디라도 한번 가보자 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럼요. 너무 젊은 분들 연세가 있으면 다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주식들이 호텔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왜 오르냐? 왜 이렇게 비행값은 올라가고 이러는데 왜 올라가느냐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데 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엇 호텔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터컨티넨탈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실상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힐튼 호텔입니다. 힐튼 호텔도 이런 것 다 별도로 다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건 달러건 어찌 됐건 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홈쇼핑 보시면요. 거의 주말 같은 데 보면 모든 홈쇼핑 채널에 거의 한 두세 시간을 여행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여행 이제 방송을 하는데도요. 예전에 보면 그 우리 IMF 때, 죄송합니다. 그 팬데믹 때 보면 기껏해야 뭐 제주도, 그리고 작년 여름 이럴 때 보면 울릉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울릉도 홈쇼핑 보셨나요? 모르겠네요. 별로 안 보실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의 흐름 때문에 보는데 요새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거가 중남미 여행을 갑니다. 중남미 여행 이제 여행 다니는 분들한테는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보통 1,2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매진 막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환율이나 이런 거, 금리, 달러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가서 무슨 어떻게 모텔에 자겠습니까? 어디 동네에서 자겠습니까? 호텔 가시겠죠. 다 그런 데서 돈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얘기를 딱 누가 했느냐. 지난주에 한번 저희도 소개해드렸고 마스터카드 비자도 한번 소개해드렸대. 그때 말씀 CEO가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잘 안다는 겁니다. 지금요. 돈을 어디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물론 연체율도 올라가고 더 어렵죠. 다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지만 자기네 봤을 때는 소비가 굳건하다는 거가 되겠고요. 여행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해외 매출이 많다는 거거든요. 딱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호텔 수가 6,100개, 방수가 90만 개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인터컨티넨탈이고요. 했고요. 인터컨티넨탈은 여러 번 소개드렸다시피 인터컨 호텔 플러스 홀리데이 인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홀리데이 익스프레스라는 거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컵들이 엄청 많은데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있는 것이 바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되겠고요. 특히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비즈니스 수요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여행 관련 이런 것들이 되겠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낭보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텔 여행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의 제가 봤을 때 90%입니다. 항공주사입니다. 항공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를 이렇게 말하는 걸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항공 요금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들쑥날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이거 개인의 입장에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예.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인기가 있다 그러면 비행기 항공 운편수로 확 늘어나고 확 줄고 확 늘고 줄어나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진짜 여러분들 여행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리 호텔 이런 것들이 좀 나아 보인다. 여전히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여행 수요는 여전하고요. 그 안에서 탑픽을 꼽자면 항공주보다는 이런 호텔 관련주를 조금 더 선호하신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탁은 어도비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을 건 사실 실적이죠. 왜냐하면 이럴 때가 지금 조정이 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실적과 실적 전망이 있고 주가 전망이 있습니다. 주가 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 사실은. 전망이라는 네. 것 자체, 특히 환율 전망, 유가 전망 이런 거는 인간의 범주를 좀 넘어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반대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기업과 소통하면서 팔로우업을 하면 실적 매출 현황 같은 것들이 요즘은 워낙 데이터가 공개된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자나 이런 쪽에서 간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적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레나라는 이제 주택 관련 회사가 있겠고요. 미국 시간은 월요일 날 끝나고 오라클이 있고 네. 또 목요일 날 끝나고 이제 어도비 세 개가 있는데요. 어도비는
이번에 딱 특이한 거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목표주가 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보면 실적 전망을 일주일, 2주일 앞두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법이 없는데요. 목표 주가를 꾸준히 많이 지금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출과 이익 전망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어도비라는 회사 자체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 아주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접근하지는 않지만 어도비는 뭐 방송이나 업무나 이렇게 그래픽 이렇게 촬영해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해서 포토샵이란 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어란 걸 갖고 있고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과 관련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서 PDF 파일에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있는데요. 물론 포토샵을 안 써도 되고 프리미어나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안 써도 되지만 그 안에 최선봉에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포토샵도 마찬가지, 프리미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어떤 그래픽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사람의 일손이 시간이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절약할 수 있고 모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미 이들은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저 남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러시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돼 있는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일을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그 생성형 GPT 이런 것에서 가장 기대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 분야가 바로 동영상과 편집 이런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이 구독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갖고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 바로 어도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도비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있다시피 어도비도 어도비 패밀리 해갖고 어도비 그 전체 통합으로 하는 맞습니다. 구독하시는 분 많고 아마 예. 학생분들 할인받아서 하시는 분 꽤 많은데요. 예. 바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 크레이머도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도 일정 수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한 50분 정도 러닝 타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분 많은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은 50분을 다시 보기 하려면 상당히 길다라고 하시잖아요. 안 보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끊어서 네. 클립을 끊어서 대여섯 개로 올리는 거를 어느 영상이나 어느 방송이나 하고 있는데 다 사람의 손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50분짜리를 한번 참 상상만 해보십시오. 인공지능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5분 안에 해주겠다. 거기다가 자막도 해주겠다. 거기도 전 세계 영어로 다 해주고 자막에다 뭐 말풍선도 다 해주겠다는 거가 지금이야 꿈 같은 얘기지만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쓸 사람들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업계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넘쳐나는 게 바로 어도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제 14일 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실적 발표보다는 소위 청소년 GPT에 관련된 그런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 것들이 언제 출시해서 언제 이제 발표해서 언제 일반화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큰 관심 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젠스랑 얘기할 때도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 크게 서비스 나오라 바로 이제 어도비를 같이 얘기해서 협업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세상을 뒤바꿀 큰 관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당 이익을 전년 동기는 3.4달러였는데요. 이번에 거의 4달러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가 44억이었는데 48.7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닝콜에서 어떻게 주고받는 대화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큰 관심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3주 만에 S&P 500과 나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가와 인플레이션, 특히 매크로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CPI, 뭐 소비 심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까지 정말 많이 발표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 떡하니 어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도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을지 어도비의 실적과 주가 전망 그리고 AI에 대한 전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